6장 중요성 설정. 먼저 중요성의 개념 what. 중요성이란 합리적인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허용 가능한 오류 금액. 이때 누락 등 왜곡 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왜곡 표시의 크기, 양적 판단이나 성격, 즉 질적 판단 또는 양자의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요성 결정 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가정. 첫 번째로, 사업과 경제 활동 및 회계에 대하여 합리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를 연구하려는 위향을 가지고 있음. 두 번째, 이용자는 재무제표가 중요성 수준에서 작성 표시되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함. 세 번째, 이용자는 추정과 판단 그리고 미래 사건들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금액 측정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식. 네 번째,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경제 의사 결정을 함. 2. 중요성의 설정 주체 후. 이 중요성을 설정하는 주체는 감사인의 중요성 결론은 전문가적 판단의 문제이다. 즉, 중요성 설정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라는 것이다. 감사인마다 감사 실패 가능성에 대한 위험 성향이 상이하고, 중요성 금액의 판단은 양적 판단뿐만 아니라 질적 판단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라도 감사인에 따라 중요성 금액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에 따라 중요성 금액이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인은 중요성 결정 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중요성 설정 이유 Y. 감사계획 수립 목적과 감사 결과 평가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감사계획 수립 목적에는 1. 중요 표시 위험 식별과 평가. 감사 중 식별된 왜곡 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즉 감사 위험 평가 단계에서. 두 번째, 추가 감사 절차, 실증 절차의 성격, 범위, 시기를 결정.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식별되면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감사 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발 위험 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감사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 이때 중요성이 낮으면 RMM이 높아지고 적발 위험이 낮아진다. 따라서 추가 감사 절차의 성범시는 성격, 보다 많은 방법을 해야 되고, 범위, 보다 많은 표본 추출을 해야 되고, 시기, 보고 기간 말 근접한 시점에서 해야 된다. 중요성이 높으면은 RMM 위험이 낮고 적발 위험이 높아서 추가적인 감사 절차에서는 성격,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해야 되고, 범위, 적은 표본만 추출하면 되고, 시기, 보고 기간 말 근접한 시점이 아닌 시점도 가능하다. 그 다음, 감사 결과 평가 목적에서의 세 번째, 미수정된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 및 감사 위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감사 위견의 근거 마련, 즉 위견 형성 단계에서 미수정 왜곡 표시가 발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 위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미수정 왜곡 표시와 중요성 수준을 비교하여 감사 위견을 표명한다. 즉, 재무제표상 미수정 왜곡 표시가 재무 전체 중요성보다 큰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는다면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면 한정 의견을 보낸다. 재무제표상 미수정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보다 더 훨씬 크고 이게 중요하고 전반적이라면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한다면 부적정 의견을 내보낸다. 재무제표상 미수정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과 같거나 그게 더 작다면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더라도 적정 의견이 내보내질 수 있다. 4. 중요성의 종류와 설정 방법, 즉 how. 먼저 중요성은 크게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OM과 거래 유형, 계정 잔액 및 공시에 적용되는 중요성, 그리고 수행 중요성 PM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또 참고사항으로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이라는 것도 있다.
먼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OM을 보고 보면은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OM은 벤치마크에 곱하기 경험률을 경험률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먼저 1단계 적절한 벤치마크, 얘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는 요소를 얘기한다. 2단계 벤치마크에 적용할 경험률의 결정, 얘는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이때 벤치마크 1단계 벤치마크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먼저 요인을 보면은 재무제표 요소가 재무제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니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즉 상장 기업이라면은 이제 재무제표 이용자가 대부분 주주이기 때문에 세전 계속 사업 이익을 중점으로 둬야 되고, 비상장 기업이라면 보통 채권자가 재무정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업이익 또는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총매출 등을 벤치마크로 쓸 수 있다. 디귿 기업의 성격, 수명주기 상의 위치, 기업이 속한 산업 및 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펀드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 비영리 법인인 경우 총자산 또는 총비용으로, 신생회상, 즉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총매출, 총자산, 총비용 등으로 벤치마크를 설정할 수 있다. 리을 기업의 소유 구조와 자본 조달 방법. 미음 제약 요건, 벤치마크의 상대적인 변동,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영업이익 등 이런 게 상대적인 안정성이 없다면 해당 항목을 배제하거나 이에 대한 평균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 거래 유형, 거래 잔액 및 공시에 적용되는 중요성. 기업의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특정 거래 유형과 계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작은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금액과 별도로 정하는 거래 유형과 거래 잔액 및 공시에 적용되는 중요성 수준을 얘기한다. 즉 일반적으로 얘는 거래 유형, 계정 잔액 및 공시에 적용되는 중요성은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OM보다 낮게 설정을 한다. 이때 이 특정 항목의 중요성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 법규 또는 해당 재무보고 체계가 어떤 항목의 특정이나 공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예를 들어 특권자 거래, 경영진 보상 등. 두 번째,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련된 주요 공시, 예를 들어 제약회사인 경우 연구개발비. 세 번째, 재무제표에 별도로 공시되는 회사 사업의 특정 측면에 주의가 집중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신규 인수 사업 같은 것을 얘기한다. 다음 수행 중요성, PM. 미수정 왜곡 표시와 미발견 왜곡 표시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초과할 가능성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보다 낮게 설정하는 금액. 이러한 수행 중요성을 설정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왜곡 표시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합산하면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 표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보다 낮은 금액을 설정함으로써 미수정 왜곡 표시에 미발견 왜곡 표시를 합산하였을 경우 전체 중요성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감사 위견을 적정 위견으로 잘못 표명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즉 감사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 수행 중요성에 있어서 예시 문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중요성이 100억이라면은 수행 중요성을 50억으로 설정한다. 이때 미수정 왜곡 표시가 40억이 발견된다면은 미발견 왜곡 표시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고 해도 전체 중요성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 위견이 잘못 표명될 개연성이 낮다. 하지만 이 미수정 왜곡 표시가 70억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은 수행 중요성보다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미수정 왜곡 표시에다가 미발견 왜곡 표시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재무제표상 존재할 수 있는 왜곡 표시가 전체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이 꽤나 존재한다. 따라서 이때는 자신이 수립한 감사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감사 증거를 더 수집하여 그 결과를 감사 위견에 반영을 하고 경영진에게 수정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
얘는 뭐냐면은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크기, 성격, 상황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하게 미비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은 중요성의 종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과 명백하게 사소하다는 금액은 다른 것이다. 미수정 왜곡 표시 집계 시 제외, 경영진의 서면 진술에서도 제외하며 수정 권고도 얘는 딱히 하지 않는다. 5. 기타 사항들. 감사의 진행에 따른 중요성의 수정. 중요성의 수정 이유는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있는데, 양적 변화는 즉 벤치마크의 변화로 실제 재무 결과가 연간 재무 결과의 예측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중요성을 수정한다. 질적 변화, 감사 중에 발생된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 또는 추가 감사 절차의 수행에 따른 기업과 사업에 대한 이해의 변화. 다음 중요성 수정 상황.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기준이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OM 기준 금액이 하락 변경하는 경우 자신이 수집한 감사 증거량이 충분한지 판단해봐야 된다. 추가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가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즉 추가 감사 절차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함. 수행 중요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기준이 상승 변경되는 경우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효율적 감사는 되었지만 이때 추가적인 실증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즉 중요성 금액을 좀 높이는 게 더 빡센 감사라는 것을 참고하고 가면 된다. 문서화할 내용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OM, 두 번째,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 유형과 특정 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 세 번째, 수행 중요성 PM, 그리고 네 번째, 감사 진행에 따른 이 1에서 세 번째 1, 2, 3의 중요성 수정 내용. 중요성과 감사 위험의 관계. 중요성과 감사 위험은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란 기억, 감사 계획 단계에선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추가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 니은, 결과 평가 단계에서 미수정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 및 감사 위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요성 금액을 최초에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감사인은 위험 평가의 식별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중요성 금액이 낮을수록 식별되는 왜곡 표시는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목표 감사 위험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발 위험을 낮게 설정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사인은 발견된 미수정 왜곡 표시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 판단하게 된다.